늦게 결혼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올해로 64이 된 정숙 씨는 요즘 친구들을 만날 때면 살짝 조심스러워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친구들의 반응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다 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오곤 합니다. 정수가, 너희 남편 정말 대단하시다며?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건강하셔? 그럴 때마다 정숙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모두들 부러워하는 이 상황이 사실은 그녀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라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정숙 씨와 남편 상철 씨의 인연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51살이었던 정숙 씨는 첫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자라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고 정숙 씨는 혼자 사는 것도 나름 익숙해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상철 씨가 그녀의 마음을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상철 씨는 그때 52살의 노총각이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로 평범했고 얼굴도 특별히 잘생겼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참 맑고 순수했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을 모시느라 결혼할 타이밍을 놓쳤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혼자 지내는 게 편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순간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등산로 중간쯤에서 정숙 씨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을 때 상철 씨가 얼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고 손은 참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는 오랜만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람. 처음엔 정숙 씨도 상철 씨의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의 꾸준한 마음과 진심 어린 태도가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교제 6개월 만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반응은 대체로 따뜻했습니다. 정숙 씨의 자녀들도 엄마가 외롭지 않게 함께할 사람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했고 친구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친구들은 상철 씨가 평생 독신으로 지내온 순수한 분이라는 점을 흥미로워했습니다. 정수가 총각이면 순진하고 착하잖아. 너 정말 복 받았다. 친구들의 말에 정숙 씨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초반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상철 씨는 예상대로 순수하고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정성껏 내려주고 함께 시장도 다니고 저녁엔 나란히 앉아 TV를 보곤 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처음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이니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철 씨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피곤한데.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상철 씨는 억지로 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아쉬움이 가득했고 그게 정숙 씨를 더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정숙 씨는 자신의 피곤함을 뒤로하고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정숙 씨는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50대 초반이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상철 씨는 마치 30대처럼 왕성한 에너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정말 매일 밤 그는 정숙 씨를 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조금만 조절하면 안 될까요? 결혼 2년쯤 됐을 때 정숙 씨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상철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너무 심했나 봐요. 미안해요.
그런데 당신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앞으론 조심할게요. 상철 씨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참지 못하고 다시 정숙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정말 안 되겠어요. 당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어서. 정숙 씨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평생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 씨는 50년 넘게 참아왔던 사랑과 마음을 이제야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혼 3년째 정숙 씨는 친구들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친구 명숙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남편 건강은 진짜 좋으신가 봐? 나이가 50 중반인데도 그렇게 건강하시다니. 정숙 씨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너무 건강하셔서 그게 문제야. 친구들은 순간 고개를 갸웃하다가 정숙 씨의 의미를 알아채고는 깔깔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고민이야. 우리는 남편이 관심도 없어서 속상한데. 친구 영자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남편은 6개월에 한 번 하면 다행이지. 너무 부럽다, 진짜. 친구들의 반응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다들 부러워하고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답답했습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일종의 시련이었습니다. 매일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남편의 기대에 응해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5년째 정숙 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무릎도 아프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으신데요. 다만 나이에 비해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요즘 무리하시는 거 있으세요? 정숙 씨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남편과의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별로요. 의사 선생님은 비타민제를 처방해 주시며 푹 쉬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정숙 씨는 다시 한번 상철 씨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병원에도 갔는데 선생님이 휴식이 필요하대요. 상철 씨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너무 몰랐네요. 정말 미안해요. 그럼 앞으로 줄일게요. 줄이는 게 아니라 주에 한두 번 정도만 하면 안 될까요? 우리 나이도 있잖아요. 정숙 씨의 말에 상철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틀 동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정숙 씨는 드디어 푹 잘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밤 상철 씨는 침대에서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잠이 안 와요?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철 씨가 작게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응, 그러네요. 당신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요. 정숙 씨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상철 씨도 나름대로 참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혼자 살다가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그에게 이런 감정을 억누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보.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정숙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7년째 정숙 씨는 예순을 맞이했습니다. 환갑 잔치를 조촐하게 치르는 자리에서 친구들이 모여 속삭였습니다. 정숙이 진짜 젊어 보인다. 그치? 그게 다 남편 덕이지.
사랑받으니까 젊어 보이는 거야. 친구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숙 씨는 살짝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받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은 사랑도 때론 부담이 된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환갑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날 밤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정말 예뻤어요. 환갑이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리고 그는 또다시 정숙 씨를 안았습니다. 정숙 씨는 지친 몸으로 남편을 받아들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사랑이 조금만 덜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결혼 9년째 정숙 씨는 드디어 해결책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부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부 상담 한번 받아볼까요? 정숙 씨의 제안에 상철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부 상담이요?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라기보다는 더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요. 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자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세요. 특히 늦게 결혼하신 분들 중에는 더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정숙 씨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상철 씨, 정숙 씨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만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말에 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내를 보면 자꾸만 가슴이 뛰고 안고 싶어져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몸과 마음 상태를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담은 여러 번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은 두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손을 잡고 산책하기, 함께 마사지하기, 포옹하기 같은 다른 스킨십들이었습니다. 또 상철 씨에게는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는 것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보, 헬스장에 등록해 보는 건 어때요?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상철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4일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운동으로 체력을 쓴 상철 씨는 예전보다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매일 밤이던 게 이틀에 한 번, 그리고 3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상철 씨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고 가끔씩 폭발하듯 표현되었습니다. 결혼 10년째 두 사람은 결혼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상철 씨는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꽃다발도 준비했습니다. 여보, 10년 동안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행복해졌어요. 상철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숙 씨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당신 만나서 외롭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조용히 와인을 마셨습니다. 상철 씨가 정숙 씨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여보, 제가 그동안 너무 무리한 걸 바란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이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저를 원해주신다는 게 때론 행복하기도 했어요. 다만, 우리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조금씩 조절하면서 오래오래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앞으로는 정말 조절할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상철 씨는 자신의 마음을 점차 조절하는 법을 배웠고, 정숙 씨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11년째, 정숙 씨는 친구들 모임에서 예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 요즘은 많이 차분해졌어.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운동도 하고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진 것 같아. 사실 그동안 정말 힘들었거든. 친구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부러워만 했지. 정숙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부러워할 일도 아니고 한탄할 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우리만의 문제였고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였던 거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모두들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사랑도 때로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지금 정숙 씨와 상철 씨는 60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평화롭습니다. 상철 씨는 여전히 정숙 씨를 사랑하지만 그 표현 방식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남편의 순수한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가 조용히 정숙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정숙 씨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한 요구도 부담스러운 기대도 없이 말입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가끔씩 상철 씨의 열정이 되살아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숙 씨도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거절하고 때로는 웃으며 받아들이며 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12년째가 되는 해, 정숙 씨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 처음엔 서로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맞춰가게 되더라.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해? 정숙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만나서 좋았어. 외롭지 않았거든.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숙 씨는 상철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상철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당신 사랑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소중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상철 씨가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 나이에 사랑을 배우게 해줘서요. 두 사람은 그렇게 미소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도 아니고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의 익숙함도 아닌 그들만의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진실했고 때로는 지나쳤지만 순수했던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부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어간다고 안타까워할 때 이들 부부는 반대의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식히는 게 아니라 그 따뜻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60 중반의 이 부부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답답해하면서도 결국엔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런 부부입니다. 늦게 만났지만 깊이 사랑하고 지나쳤지만
진심이었던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